신발끈 예산으로 자동차 딜러십을 시작하고 딜러 라이선스 취득 두 번째 파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목을 더 잘 지어야겠네요. 제 이름은 크레이그이고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여정을 하게 될 겁니다. 딜러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딜러십을 시작하며 전국 어디서든 도매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딜러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플로리다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플로리다, 뉴햄프셔, 미주리,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어디에 살든 이 영상과 이 시리즈는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딜러 데스크라 불리는 시청, 세금 징수소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RMV에서 딜러 라이선스 취득 요건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2부 영상에서는 사업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1년간 준비하며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저와 함께 사업장을 찾는 과정을 함께 하실 거고 예고편도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저희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1년 동안 제작됐습니다. 이 영상을 위해 1년간 조사하고 직접 운전하며 탐험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자동차 딜러십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며 여러분은 이 새로운 시리즈에 함께 할 것입니다. 1년 전 저는 뉴햄프셔에서 처음부터 직접 세워서 아주 수익성이 좋았던 자동차 딜러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햇살 좋은 곳으로 가서 이런 차들을 매일 1년 내내 운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처음부터 만든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제 호숫가 집을 마련해줬고 집도 마련해줬으며 모든 청구서와 우리 가족의 휴가 비용도 다 해결해줬고 우리에게 넉넉한 저축까지 안겨줬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저는 처음부터 자동차 딜러십을 시작하고 오늘은 딜러십 위치를 찾아볼 겁니다. 1년이나 걸린 이유는 시스템과 가격 구조를 배우고 직접 저렴한 곳을 찾는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산이 적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멋진 자동차 딜러십을 시작할 돈이 있지만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하며 돈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서 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게 할 겁니다. 크레이그, 왜 이렇게 큰 산업용 주차장에 서 있는 거야? 나는 15년 이 넘은 예전에도 이런 창고 같은 산업 공간에서 플라잉 휠즈를 시작했거든.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저쪽에 차들을 보관했었어. 총 8대, 아니 6대의 차량과 2대의 골프 카트를 저기다 보관했었지. 몇 달 동안 나는 도매로 자동차를 사고 팔았어. 이 말은 일반인에게서 차를 사서 다른 딜러들에게 파는 거지. 경매나 딜러에게서 차를 사서 다시 딜러에게 파는 일도 있지만 수익성이 없어서 사업으로 하진 않아. 그건 쉽게 돈을 벌 수 있었지만 큰 돈은 아니었어. 진짜 수익은 소매 판매, 일반인에게 차를 팔 때 얻어. 우리는 한 번에 $500 이익에서 35,000, 4만 달러 이익을 내는 차로 전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정말 놀라운 변화야. 맞아, 일은 더 골치 아프지만 소매 판매가 돈이 더 많아. 솔직히 나는 대중과 일하거나 소매 판매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로 얻는 현금은 정말 좋다. 그리고 그게 그리워. 그리고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자동차 딜러십을 시작할 거야. 우선 장소부터. 이 유닛들 각각은 산업용 공간이야. 산업용이라는 건 거의 모든 상업, 경공업 등 뭐든지 허용된다는 뜻이지. 거기서 살지만 않으면 이 유닛에서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어. 우리가 시작하는 곳이 바로 여기야. 그래서 이 유닛들은 딜러 라이선스를 받기 정말 간단해. 주마다 법과 요구가 다르지만 이런 상업용 산업 단지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해. 나도 하나 있어. 정말 대단해. 내가 사업 시작한 곳이야. 아까 말했듯 나는 여기서 몇 달간 자동차 6대와 골프카트 2대, 총 8대를 보관했어. 여기가 내 창고 겸 여분 공간이야. 트럭과 트레일러를 여기 보관했어. 나는 여기서 2마일 떨어진 길에 살았는데 정말 대단했어. 나는 여기서 차나 트럭, 트레일러를 바로 바꿀 수 있었고 필요한 건 모두 해결할 수 있었어. 내 친구가 이 공간을 임대 중이었고 주차 공간이 필요 없어서 내가 쓸 수 있었어. 그래서 그는 이 공간을 자기 사업에 썼어.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지. 크레이그, 이 공간 다 있으니까 그냥 써. 부탁이야. 마음껏 써. 나는 그렇게 했고 좋았어. 이제 새로운 공간을 찾고 있어. 그가 사업을 팔고 이사해서 이 영상에서 새로운 주차장을 찾아야 해. 여기 임대료는 월 $6,500에 3년 계약이 필수야. 하지만 이 돈을 내도 노출이 전혀 없어. 즉 손님들이 차로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지. 예약제로만 운영돼. 아무도 그냥 와서 내 차를 보지 않아.
그리고 나는 한 푼이라도 벌기 전에 6,500달러의 이익을 먼저 내야 해. 그건 큰 부담이고 솔직히 스트레스야. 나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게 될지 아니면 일하기 위해 살게 될지 뭐가 됐든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일하기 위해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살기 위해 일하고 싶어. 그래, 원래 그런 거지. 여기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나도 여기서 3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내 차들도 여기 없으니 우리도 떠나려고 해. 내가 어떻게 할지 보여줄게. 저렴한 예산에 맞는 장소를 찾아 일하고 딜러 라이선스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았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보자. 내가 말했잖아. 이 영상은 1년 동안 준비한 거라고. 직접 찾아보고 라이선스 요건도 배워야 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솔직히 저렴한 공간이 정말 많지 않아. 그래서 내 소매 라이선스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 게 정말 힘들었어. 나는 북쪽 플라잉 휠즈로 두 곳의 딜러십 운영이 힘들었지만 플라잉 휠즈 노스가 느려져서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하려 해. 딜러 라이선스 취득, 자리 마련, 보험 가입 등 모든 준비가 곧 플로리다에서 완료돼. 영상 마지막에 내가 내린 결정과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게. 우리는 1년 만에 그 장소를 찾았어. 지난 1년간 살펴본 내용과 자동차 딜러십 시작 장소도 보여줄게. 내가 1년이나 장소를 찾는 데 걸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산업 단지야. 여기 수십 개 유닛이 모두 입주됐고 1200, 1500 평방피트의 저렴한 곳도 다 찼어. 전부 다 차 있어. 전부 다 입주되어 있어. 나 이런 곳 하나 아니면 두 개라도 정말 갖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모든 유닛을 다 소유하고 싶어. 이게 바로 은퇴 계획이야. 나는 이걸 다 갖고 싶어. 그런데 전부 다 입주되어 있어. 그리고 저기 임대 표지판도 있어. 내가 전화할 때마다 그는 항상 이미 다 임대됐고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해. 다음 달에 또 전화하라고 하고 매번 똑같은 답만 들어. 저 차들 봐. 이 사람 가게 정말 대단해. 그리고 내가 계속 공업지대에 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내버려 두기 때문이야. 나는 소매업을 하고 싶지 않아.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 여기 주차 공간 봐. 내가 원하는 곳인데 자리가 잘 안 나와. 사람들이 들어오면 오래 머물러. 그래서 이런 저렴한 자리를 찾기 힘들고 얻으면 절대 놓지 않아. 내가 뉴햄프셔에 가진 창고랑 똑같아. 거기도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 적당한 가격의 산업 공간을 찾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이야. 그리고 또 산업 창고에서는 사람들이 신경 안 써서 뭐든지 할 수 있거든. 정말 좋아. 자, 이제 내가 찾고 있던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보자. 우리는 이미 조사를 마쳤고 필요한 조건도 알아봤어. 그리고 딜러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상업용 장소를 찾는 거야. 내가 원래 플로리다에 살 때는 산업용 창고 건물을 찾을 수 있었어. 기본적으로 울타리가 없는 대중에게 24시간 개방된 창고였지. 월세가 $350였던 것 같아. 그걸로 딜러 라이선스 자격을 얻었지. 이제는 사무실이 있는 실내 공간, 즉 내 창고가 있어야 해. 창고에 책상을 하나 놓고 차 한 대를 둘 공간만 있으면 됐어. 그게 내가 필요했던 전부였지. 나는 주차 공간이 좀 더 필요해서 그보다 더 큰 곳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는 주차 공간이 많은 곳을 찾아볼 거야. 가능하다면 말이지. 이 영상은 내가 말했듯이 1년 동안 준비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할 거야. 지난 1년 동안 내가 해온 일과 찾은 것들, 그리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보여주려 해. 영상 1편에서도 말했었지. 나는 한 달에 $5,000를 임대료로만 쓰기 싫어. 나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정말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걸 해내고 싶어. 내 동생 아담이 자동차 딜러십과 딜러 라이선스를 얻을 때 나는 옆에서 도와줬을 뿐이야. 그는 자기 집에서 이걸 해낼 수 있었어. 정말 대단한 게 그는 진짜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거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자기 부동산 변동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야. 그는 번화한 상업 도로에 살고 있어. 그는 시청에 가서 집 근처 메인 도로의 차고에 딜러 라이선스를 받고 차고 용도를 바꿨다. 제 다른 채널에 딜러십 시작하는 법, 딜러 라이선스 받는 법에 대한 전체 영상이 있어요. 그 채널을 따라가고 싶으시면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형 허가를 받았는지, 집에서 딜러십을 시작하기 위해 어떻게 용도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가볼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시간 검색 전에 마켓플레이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입력해볼게요. 산업용이라고 쳐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제대로 입력하지는 않았네요. 하지만 산업용 창고라고 해볼게요. 이건 좀 너무 나갔네요. 25마일 저는 25마일밖에 운전하지 않을 거예요. 웨스트팜 비치까지 35마일이지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관심 없어요. 스몰베이 인더스트리얼 22만 $5,000인데 사고 싶지 않아요. 자, 갑니다. 오 포트 피어스까지 22마일이네요. 매물이 많지만 저에겐 너무 멀어요. 멀리 운전해 차를 보여주고 그냥 가는 건 싫어요. 포트 세인트 루시
14마일 1,400달러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딱 맞아요. 세인트 루시 카운티가 더 저렴하다는 걸 알았어요. 차 2대 주차 가능하고 리프트 설치 시 3대까지 가능합니다. 1,400달러에 상업용 산업 코너 창고에 화장실까지 있는데 1,400달러라니 그건 별로 맞지 않을 것 같아요. 3,000달러에 자동차 딜러 승인까지 받은 곳,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곳이 우리가 원하는 이미 자동차 딜러 승인을 받은 곳이죠. 여기 보시면 저기가 욕실로 들어가는 차고고 저기가 바로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차고 공간입니다. 이곳이 제가 처음 딜러십을 시작한 유닛입니다. 소파가 있는 프런트 오피스죠. 이상한 영상이 아니라면 소파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욕실도 있고 1100평방피트입니다. 네, 제 첫 유닛은 1140평방피트였고 바로 입주와 소규모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 딜러 허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건 웨스트팜에 있어서 저한테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다음 옵션을 보여드릴게요. 임대 사무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이 하나의 유닛입니다. 이건 진짜 옵션이에요. 이렇게 제 첫 자동차 딜러십을 시작했습니다. 이 각각은 대략 10피트에 20피트 정도예요. 그래서 너비가 10피트, 깊이가 20피트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 너비의 책상도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대략 한 달에 600달러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집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이걸 빌릴 수 있는데 한 달에 600달러고 자동차 한 대 정도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플로리다에서 첫 자동차 딜러십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울타리가 없어서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누구나 들어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규칙 중 하나이자 요구사항 중 하나입니다. 보관은 가능하지만 여기는 공용 창고가 아닙니다. 이 각각은 차고 공간이나 취미로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유닛 중 하나를 거절했어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여기밖에 아무것도 주차할 수 없거든요. 차 한 대만 들어갈 수 있어 여기서 딜러 라이선스 딸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였고 지금은 그 정도밖에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정말 적은 예산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최종 목표만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터널 끝에서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게이트가 있는 사무실과 여러 작업 공간, 넓은 주차장이 많고 여전히 사적인 공간이길 바랍니다. 아무나 그냥 찾아오는 건 원하지 않고 예약제로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이 위치를 정말 좋아하고 항상 비어 보여서 이런 곳을 찾는 게 제 목표예요. 그곳은 한동안 사용되지 않고 비어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런 곳을 구입하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임대하고 싶지 않고 그런 곳을 직접 구입하고 싶어요. 많은 경우 구매 전 임대가 최선입니다. 저도 이렇게 뉴햄프셔에서 8유닛 산업용 건물을 샀어요. 저는 임대를 먼저 했고 건물주들과 잘 지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건물을 팔 준비가 됐을 때 제가 먼저 귀띔을 했어요. 여러분, 이 건물 팔고 싶으실 때 저한테 연락주세요. 팔고 싶으실 때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팔 준비가 되면 꼭 알려주세요 라고 했죠. 그분들 연락으로 그 건물을 갖게 됐어요. 처음엔 바로 매입이 어렵지만 임대를 시작하고 나중에 기회를 노리면 됩니다. 건물을 팔 준비되면 먼저 알려주세요. 오늘 밤 마지막 이야기이고 내일 새 장소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년간 해온 일을 보여드릴게요. 이분들은 울타리로 막혀 다시 딜러 라이선스를 못 받을 거예요. 공공 출입은 안 되지만 여긴 공용 창고입니다. 공간이 필요할 때 차량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이 트럭과 트레일러는 제 커민스램입니다. 아마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안에는 자동차가 한 대 있어서 트럭 한 대, 트레일러 하나, 그리고 안에 자동차 한 대가 있습니다. 저는 트럭과 트레일러 주차한 자리를 결제했는데 그게 세 자리를 쓰는 셈이죠. 결국 그게 사실상 실내 보관이기 때문이죠. 제가 사실상을 2번 말했네요. 이제 제 뒤를 보시면 여기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HOA가 많은데 규칙도 많고 일본으로 규정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새 집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전 집에는 진입로가 충분히 넓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네에서도 이런 건 허용되지 않았어요. 진입로는 잊으세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제 트럭과 트레일러를 주차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짐을 주차했던 산업단지는 1년 전 이사 왔을 때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저는 창의적으로 대처해야 했고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을 때 어떻게든 주차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관시설을 방문해 공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트럭 트레일러용 야외 주차장과 차량용 실내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유닛에 차 한 대씩 보관하려고 2유닛을 임대했습니다. 트럭 트레일러에도 한 대가 더 있어 5공간에 총 3대가 있습니다. 이제 고객에게 차를 보여주거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보관 용도일 뿐이고 가끔 여기서 제 차를 만지작거리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서는 딜러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요금이 올랐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 차 5대나 트레일러가 있으면 4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한 달에 약 750달러를 냅니다.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차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비싸집니다. 하지만 여기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 안전합니다. 저는 차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일이 밀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 이 차들 부품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머스탱 GT도 있는데 4개월 전에 샀지만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아직 손도 못 댔어요. 저는 차 공간이 필요해서 좋은 매물이 있으면 바로 사고 잠시 보관소에 둡니다. 이제 사업과 면허 준비가 끝났고 일할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 일은 1년간 해왔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은 밤이에요. 내일은 제가 둘러본 몇몇 장소들과 그걸 어떻게 찾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정한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딜러 면허를 준비합니다. 다음날 보시다시피 도시에 임대 부동산 관리 상업용 매매 간판이 4개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하나 있네요. 세상에, 방금 그 차 보셨어요? 연석을 뛰어넘었죠? 정말 대단했어요. 임대할 곳은 많지만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 뒤에도 임대 가능한 곳이 있어요. 임대할 수 있는 부동산이 정말 많고 이용 가능한 곳도 많지만, 다시 말하지만 저는 한 달에 5,000달러짜리 임대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비용을 저렴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저렴하게 유지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올해 저한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몇 군데라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분수에 맞게 살고 싶고, 일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살고 싶어요. 잠깐만요. 저는 일하기 위해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냥 살 만큼만 일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주말에 어디로 떠나고 싶으면 갈 수 있고, 토요일에 일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제가 생각한 건데 실내 보관 공간보다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해요. 실내 보관 공간은 5대, 10대, 15대의 차를 넣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2,500에서 3,000 평방피트 정도가 필요한데 그건 정말 많은 돈이죠. 작은 건물이나 유닛을 구할 수 있다면, 플로리다는 실내가 크게 필요 없고 야외 주차 공간이 있으면 가장 좋아요. 저기 보이는 곳이 제 헬스장이고 사람들이 뛰는 곳이 제가 운동하는 곳입니다. 이 많은 주차 공간을 보세요. 1,000평방피트 유닛을 임대해 이런 주차 공간을 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여기 유하울인가요? 버진 렌터카인가요? 버짓은 이 모든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작은 유닛 하나만 임대하고 이 모든 공간을 다 임대하는 거죠. 저기 주류 판매점이고 저 공간 다 맞죠? 저기 넓고 사용되지 않는 주차장이 있어요. 저기 전부 보이시죠? 사용되지 않는 주차장, 그게 정말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용되지 않는 주차장도요. 이곳의 문제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여기 두고 가는 어떤 것이든 훔치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좀 무섭기도 해서 여기는 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주차장이 이상적이지만 저는 여기 중심에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바로 길 위쪽에 경매장이 있고 또 저쪽 길 위쪽에는 카맥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재고의 대부분이 이 근처에서 올 거예요.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파파 알도 없어요. 파파 알은 뉴햄프셔에 계신 제 할아버지예요. 그분은 매주 목요일마다 저와 함께 계시면서 차를 옮기는 걸 도와주셨고 제 사업을 키우는 것도 도와주셨어요. 이제 그런 분이 없어요. 이젠 저 혼자 트레일러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장 근처에 있어야 운송비가 많이 들지 않아요. 여기 퍼블릭 스토리지 유닛은 울타리가 쳐져 있어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 건너편을 보세요. 여기는 임대 중이에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사무실 유닛이 한 달에 최소 450달러에 임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는 주차장이 없네요. 사무실이 한 달 450달러로 제 주에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450달러에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차 공간 2개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450달러로 딜러 라이선스를 취득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 번에 2대의 차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주차 공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차들을 댈 곳이 필요해요. 그 사무실은 아무리 저렴해도 지금은 저한테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제 동기부여입니다. 이 공간 좀 보세요. 창고와 차고가 많고 추가 차량을 위한 넓은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면 라인도 있어요. 멋진 작업장이에요. 도심 한가운데 이런 곳의 관리비나 임대료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도심 얘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한 걸 보여드릴게요. 1년 전 이 근처에 땅을 사서 듀플렉스 주택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미 그에 대한 영상을 올렸지만 1년간 비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제 소유입니다. 지금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꽤 넓어요. 문제는 지금 이 지역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인종에 대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특정 인종과 상관없이 대체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 지역이 주변 대부분의 지역보다 범죄율이 더 높다는 것뿐입니다. 제 고향에서는 머스탱 같은 차를 마당에 그냥 두는 걸 믿지 못하겠어요. 여기다가 제 차들을 그냥 두는 것도 믿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냥 말할게요. 누가 뭘 한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저는 이 근처에 자주 없어서 차량을 감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그 차량들을 확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부지에 차를 주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마을에는 다양한 유닛이 있고 A1 오토에는 차는 몇 대 있지만 주차 공간은 적어요. 이런 유닛들이 마을에 많아요. 혹시 이 중에서 빈 유닛이 있나요? 하나는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누군가 막 이사 온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옆집 하나는 비었고 나머지 두세 개는 주인 남자가 갖고 있어요. 여기서 몇 개의 공간을 주나요? 여기 41개 전부 제가 갖고 있어요. 뒤쪽에 리프트가 3개 있어요. 오전요. 안에 2개 있어요. 오. 저기 전기기사가 있어요. 이 집은 오늘 막 임대됐고 저 집이요 있어요. 여기에 벨이 있어요.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 중간쯤 가면 창문 2개가 있어요. 그녀는 거기서 잠깐 있었어요. 오,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문제 없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유닛이 도시 여러 곳에 있고 그가 방금 하나가 임대된다고 알려줬어요. 제가 대화를 시작한 걸 아셨을 거예요. 저는 적절히 질문했고 영상 마지막에 제 부동산 찾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빈 유닛 아세요? 여기 임대료가 얼마예요? 집주인은 어떤가요? 위치하세요. 제안 있으면 질문하세요. 친절하게, 이상하게 굴지 마세요. 저도 카메라 들고 돌아다녀서 좀 이상해 보여 인사했어요. 그래야 위협적으로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진짜 저 사람 뭐지? 같은 느낌이죠.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 사람이 말하길 유닛 중 하나가 임대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저 전기기술자 아저씨가 가진 걸 보면 저 전기기술자 아저씨는 저기 차가 6대나 있고 여기 이 코너 자리까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주차 공간이 많고 이 자동차 딜러도 뒤쪽 공간을 모두 사용해요. 저는 저렴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건 저렴하지 않아요. 저 자리는 한 달에 2,500달러예요. 아직 한 달에 2,500달러 나 쓰고 싶진 않아요. 사업을 막 시작할 때 그 금액은 부담돼요. 이 유닛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긴 소매점이 아니고 큰 오버헤드 뼈와 앞문이 있어요. 산업단지는 이런 작은 유닛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 바로 이곳이 건물만큼 넓은 사무실 창고입니다. 그리고 아마 주차 공간 2개가 딸려 있을 거예요. 자동차 판매 공간이 부족해 힘들고 유닛 하나에 차량 2-3대만 넣을 수 있어요. 리프트 설치하면 차를 올릴 수 있고 사무실 딸린 유닛을 얻으면 주차 2칸이 생깁니다. 차 2대를 내부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뒤, 리프트 위에, 하나는 앞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차 3대, 그리고 4대, 5대, 어쩌면 6대까지도 바로 거기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공간들이 사용 가능하다면 집주인에게서 이 공간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산업 공간을 봅니다. 플로리다가 뉴햄프셔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주차 공간이 무제한이라서 원하는 곳 어디든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차고 뒤에 주차하고 잔디밭에도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어디든 공간을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정말 무섭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뉴햄프셔에서 경매에 가서 하루에 11대의 차를 사도 그 차들을 어디에 둘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에 와서 헤이, 로렌이 차를 11대 샀어. 다 옮기자. 어디든 둘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지와 공간이 있어 저렴하게 차 30대를 둘 수 있지만 멋진 무언가를 떠난 게 아쉽습니다. 지금 좁은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2가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뉴햄프셔에서 자동차 딜러십을 산업용 창고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월세는 $950였습니다. 정말 단순했어요. 형과 아버지와 월세를 나눠내서 시작에 전혀 위험이 없었죠. 뉴햄프셔에서 시작할 때 그곳이 우리에겐 작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사업이든 차고든 어디든 $500,000를 원했어요. 그건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었어요. 전혀 말이 안 됐죠. 하지만 저는 땅을 소유하고 싶었어요. 저는 우연히 댄빌에서 제 위치를 발견했어요. 그곳은 비어 있었고 지금 이 스튜어트 시내처럼 정말 비어 있었어요. 여기는 2개의 베이가 있는 차고, 와 사무실, 그리고 시내 바로 맞은편에 주차 공간이 있는 곳인데 완전히 비어 있어요. 솔직히 상태가 엉망이에요. 지붕을 새로 해야 하고 트림과 처마도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바닥에 물이 스며든 흔적이 보여서 지붕에서 분명히 물이 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붕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플라잉 윌스와 닮았고 색도 제 스타일인 회색, 흰색,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여기로 걸어오면 전체적으로 다 새로 고쳐야 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자동차에 하는 일이기도 하고 부동산에도 기꺼이 해보고 싶어요. 사무실을 한번 보세요. 한때 영광스러웠던 곳이에요. 괜찮은 곳은 천장에 자동차가 있어야 하죠. 저기 위에 천장 위를 보세요. 천장에 자동차들이 있는 게 보이시죠? 저는 여기에도 이런 걸 원해요. 여기 주차장은 간판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야자수와 길가 주차 공간도 있습니다. 제가 필요했다면 이게 바로 제가 첫 번째 건물을 산 방법이에요. 저는 팔리지 않는 못생긴 건물을 찾았죠. 여기엔 매물 간판이 없어. 주소를 찾아서 우리 동네 세무 담당자에게 가서 그 주소를 줬어요. 이 건물도 그렇게 했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주소를 구글에 검색했지만 집주인이나 토지 소유자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군세무 웹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주소를 입력해서 소유자를 찾았고 진짜 FBI처럼 조사도 해봤어요. 소유자를 구글에 검색해봤지만 아무 정보도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페이스북에서 비슷한 이름을 찾았고 그걸 검색해서 그녀의 사업체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사업체에 전화를 걸었죠. 그 사람을 아느냐고 하니 남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 있다며 남편 번호를 받았어요. 그에게 그걸 팔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팔 생각 없습니다. 사실 그걸 철거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식당을 짓고 있다고 해요. 그가 식당을 세우고 다운타운에 더 좋은 사업체를 들인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는 이걸 없애고 있어요. 저는 그 못생긴 게 마음에 들어요. 여기가 얼마나 오래 비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은 된 것 같아요. 이런 게 제가 원한 거예요. 댄비를 찾은 이유도 그 남자 이름만 알고 전화번호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손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당신의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고 버려진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혹시 팔 생각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거기서 제 전화번호를 남겼더니 그가 저에게 전화를 했고 우리는 협상을 해서 결국 그에게서 그 부동산을 샀어요. 중개인 없이 그냥 직접 거래했죠. 그렇게 해서 제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게 됐어요. 손편지를 썼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연락해 자신을 알리는 거죠. 이 집을 시도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집을 더 원한 이유가 있어요. 매물 표지판과 죽은 새, 그리고 이 신발들도 한번 봐봐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죽은 새, 예쁜 새. 예쁜 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쁜 새. 예쁜 새. 그래, 예쁜 새라고 말할 수 있어? 이 영화 아는 사람 댓글 달아줘. 판매 중이니 로지 셰퍼드에게 연락하고 싶으면 알려줘. 이 차고문들, 이 주차장, 저기 있는 저 건물. 이건 임대용 유닛 2개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 저것도 다 포함이야. 여기는 넓은 공간과 많은 주차 공간, 몇 개의 리프트, 공구, 장비, 창고가 있는 잘 알려진 한로드 샵이에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거고 이게 내가 꽤 괜찮은 가격에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이게 내가 직접 다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도심 한가운데에서 내 이름을 알리고 모두가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아, 저게 플라잉 휠즈야. 바로 도심에 있지. 스튜어트 시내 한가운데. 물가 바로 근처야. 저게 바로 물이야. 그래, 나 그 사람 알아. 가게 정말 멋져. 거기 정말 아름다워. 그 사람 멋진 차들 많이 팔아. 나도 그런 걸 원하지.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안 팔려고 해. 그리고 설령 판다고 해도 가격은? 주차는? 여기 4대대, 저기 2세대, 차고에도 몇 대 더 있어서 총 12대 정도 될 거야. 물론 시에서 허가도 받아야겠지만 난 저게 정말 갖고 싶어. 야자수랑 저기 옛날식 간판도 세고 그냥 여기를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한로드 샵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어. 자동차가 갖고 싶지만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영상 초반에 너한테 자신을 드러내라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뭘 찾고 있는지 알리라고 했잖아. 그리고 혹시 제대로 미끼를 던지면 좋은 물고기도 잡을 수 있잖아. 내가 이 표현을 맞게 썼는진 모르겠지만 나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창고 시설을 찾았고 그 창고 시설에 갔어. 근데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어. 내가 차를 몰다 우연히 이곳을 발견했어. 여기는 애딜의 오토센터야. 그래서 애딜이 이 유닛, 저 유닛, 또 저 유닛, 저 차, 저 차, 그리고 저 차, 저 차, 저 차, 저 차, 저 차를 가지고 있어. 여기가 그의 가게야. 그리고 내가 애딜을 만났을 때 내가 찾고 있는 게 뭔지 말했더니 애딜이 나를 도와줬어.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해줬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가게를 얻게 됐어. 곧 보여줄게. 그래서 나는 애딜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뭘 찾고 있는지 말했어. 그러자 애딜이 말했어. 내가 딱 아는 사람이 있어. 딱 맞는 장소도 알고 있어. 내 친구가 바로 저기 있어. 저게 내 브론코인데 지금 수리 중이고 바로 여기가 내 가게야. 내 아들 로건과 나는 팀의 아버지와 점심을 먹으며 가까워졌어.
그분은 내 할아버지 파파를 많이 떠올리게 했어. 우리가 나라 반대편에 살아서 오랫동안 할아버지와 점심을 함께하지 못했어. 우리는 할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이사했거든. 그래서 다른 세대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게 내게 정말 큰 위안이 됐어. 정말 좋았고 따뜻했고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이었어. 그리고 나는 이분을 정말 잘 알게 되었어.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것도 정말 기대되고 또 누군가의 여정을 도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기대돼. 정말 신나. 저렴한 작업장에서 직접 작업하고 내 프로젝트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집 진입로나 마당이 아니라서 좋아. 딜러 라이선스도 땄어. 다음 영상에서 작업장 보여줄게. 딜러 라이선스 작업도 시작할 거야. 영상 2편 이렇게 끝나 기대돼. 자, 이제 내 새 작업장이 도착했어. 이 영상을 1년간 찍지 않은 건 끝맺음을 원했기 때문이야. 이런 영상은 시간이 많이 들어. 나는 하루 만에 영상 안 찍어. 여기 내 렌더, 포드 익스플로러, 그리고 에마가 있어. 오, 내 에마야. 이 차는 작년에 1500대 만 생산된 희귀차야. 특히 공동 작업장에서는 그걸 알리는 표지판을 만들어야겠어. 좋아. 이제 내 작업장으로 들어가자. 내 작업장을 한 바퀴 보여줄게. 이게 내가 처음 플라잉 휠즈를 시작한 방식이야. 여기서 바로 열어볼게. 이미 여기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 왜냐하면 이곳이 혼다 부품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긴 혼다 부품 천지야. 차고를 열어보자. 보다시피 여기 내 에마인 에스컬레이드가 있어. 여기서 에스컬레이드 작업을 시작했고 세대의 지프 랭글러 영상도 곧 올라올 거야. 여기 내 지프 랭글러 하드탑이 있어. 이건 지프 랭글러 하드탑을 어떻게 분리하는지에 대한 영상이었고 곧 올라올 거야. 여기 내 2023년식 지프 랭글러 그릴이야. 이 영상은 2025년식으로 개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프로젝트를 했고 이제 공식적으로 자동차를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 정말 기대돼. 또 이 얘기네. 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컨버터블 기억나? 난 롤바 정말 싫어. 클리어 코트가 발에서 칙칙해졌어. 양쪽 모두 미러가 부러졌고 난 이 롤바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 차량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4년 동안 소유했고 원래 호수에서 탔지만 지금은 내 보트와 해변 차량으로 쓰고 있어. 난 이 채 전혀 신경 안 써. 여기에는 웨더테크 바닥 매트가 깔려있고 3열 좌석도 있어. 우리는 이 롤바를 제거할 거고 새 거울이랑 새 헤드라이트를 달 거야. 그리고 다시 도색도 할 거야. 그리고 재사용을 위해 약간의 용접과 제작도 할 거야. 이 차를 빨리 타보고 싶어.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다시 내 공간이 생겼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아. 그래. 여기엔 물건들이 가득해. 혼다 부품들이야. 혼다 부품 관심 있으면 다양한 부품 보유 중입니다. 전체 재고 영상 링크 공유합니다. 다시 하진 않겠지만 설명란에 혼다 부품 영상 링크를 올려둘게요. 관심 있으면 참고하세요. 같이 샵 쓰는 사장님이 샵은 안 쓰고 부품만 보관하다가 부품 전부 한 번에 팔고 싶어서 하십니다. 혼다 부품 전부 92,000년대까지 $7,500에 팝니다. 관심 있으시면 아래 영상 보시고 인스타그램이나 www.flyingwheels.com으로 연락주세요. 다시 도구와 작업 공간이 생겨 정말 좋아요. 저기 보이는 진입로도 저 차고도 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위치가 정해졌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알게 됐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우리는 사업자명을 등록하고 세금 식별 번호를 만들고 판매세 증명서 정보를 준비한 다음 딜러 라이선스를 신청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리즈는 시간이 걸려 잠시 중단하려고 합니다. 저는 경매로 구입한 강가 압류 주택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 집은 카운티와 은행 경매에서 샀습니다. 그 사람을 집에서 내보낼 수 없어 결국 법원으로 강제 퇴거를 했어요. 집이 엉망이었지만 저희가 고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집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 집에 반해버려서 이제 그 집이 저희의 다음 시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1편과 이번 영상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자동차 딜러십만을 위한 전용 채널이 따로 있으니까 자동차 딜러십 관련 콘텐츠만 보고 싶으시면 그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채널 이름이 딜러십 시작하기, 딜러십 시작 방법, 딜러 라이선스 취득 방법 등일 거예요. 제 설명란에 그 채널로 가는 링크가 있고 여기 카드로도 띄워드릴게요. 여기에 카드가 보이시면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제 다른 채널도 팔로우하고 자동차 딜러 전용 콘텐츠 시청해주세요. 플라잉 휠스는 인생 스토리 채널입니다. 자동차 딜러십, 투자, 삶, 상실, 사랑 등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이 채널에 올려 여러분과 나누는 게 좋아요.
자동차 딜러십 콘텐츠만 원하신다면 설명란 링크의 채널을 팔로우해주세요. 저희 이야기와 콘텐츠를 그곳에 올릴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제 파란 눈동자 어때요? 빛이 비추고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있고 유익했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